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장수 기업인 두산그룹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30년간 4대에 걸쳐 대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두산그룹은 다른 대그룹과 달리 아직까지 기업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형제 간 경영과 직계손 경영으로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대 박정원 회장은 숙부의 경영권을 이어받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즉 2027년 3월이면 그의 임기도 끝나게 됩니다. 박정원 회장이 연속해서 회장직을 유지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동생과 사촌들이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박정원 회장의 장남도 경영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선 포스트 박정원 시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장지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두산그룹의 경영 형태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재계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1896년 서울 종로 사가의 창업주인 보부상 박승직이 박승직 상점을 연 것을 그룹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부상 박승직은 전국을 돌며 무명 장사로 돈을 모아 포목점을 열면서 본격적인 사업가로 나섰습니다. 한때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중에 사업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1925년엔 박승직 상점을 주식회사로 전환해 근대식 경영을 시도했는가 하면 조선은행에 다니던 장남 박두병 회장을 기업 경영에 합류시키면서 사업의 틀이 바뀌게 됩니다. 두산그룹이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세 경영인인 박두병 회장 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박두병 회장은 해방 후 소와 기린 맥주를 불화받아 국내 최대의 맥주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두산에서 생산하는 오비맥주는 한때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자랑할 정도로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박두병 회장은 맥주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건설, 언론, 자동차 정비, 기계공업 등 문어 발식 확장에 나섰습니다. 1973년 폐암으로 별세하기 전까지 그는 사실상 두산그룹을 최대의 전성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박두병 회장이 작고하고 그 후임 회장은 박 회장의 직계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회장직을 유지하며 두산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장남인 박용곤 회장은 1980년 국내 최초로 위스키 생산업체인 오비시그램을 설립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오비베어스란 프로야구단을 창단, 명문 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두산그룹의 악재가 겹친 것은 1991년 낙동강 패널 유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박용곤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잠시 전문 경영인이 회장직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인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용곤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3년간 근무한 뒤 바로 아랫동생인 박용호 회장에게 경영권을 이양했습니다. 이때 그룹 측은 형제 간 경영권 이양이라는 전통을 두산그룹에서 이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 동안 회장직을 맡은 박용호 회장이 형제 간 경영권 이양 전통을 깰 조짐을 보이자 형인 박용곤 회장이 회장직에 물러나라고 권고했지만 박용호 회장은 형의 권고를 뿌리치고 맙니다. 오히려 동생들인 박용성, 박용만 회장을 비리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 유명한 두산가 형제의 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박용호 회장은 물러나고 다음 회장은 박두병 회장의 삼남인 박용성 회장이 그룹 대권을 물려받았습니다. 박용호 회장은 가문에서까지 파문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박용성 회장이 재임하다가 사남인 박용현 회장이 2012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박용현 회장은 서울대 의사 출신으로 서울대 병원장직을 역임하다 2005년부터 두산 경영에 합류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남인 박용만 회장에게 회장직이 돌아간 것은 2012년입니다. 박용만 회장은 박두병 회장의 적자가 아닌 후처 자식입니다. 박용만 회장은 1982년부터 두산그룹 경영에 참여해 그룹 기획조정실장 당시 맥주와 먹거리 등 소비재 생산 그룹에서 중공업 그룹으로 변신시킨 장본인입니다. 박용만 회장은 여느 재벌 총수와 달리 SNS를 활발히 하며 패널 유출 사건이나 형제의 난 등으로 나빠진 그룹의 이미지를 상당히 희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가 TV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재벌 총수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그늘까지 인생이다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해 후처 자식으로서의 서러움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5년 동안 회장직에 있다 박용곤 회장의 장남인 박정원 회장에게 그룹 대권을 넘겨줍니다.
박용만 회장은 회장직에 물러난 뒤 그룹 주식도 모두 처분했고 두산 계열사에 근무했던 자식도 퇴사시키며 두산과의 인연을 단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때가 2016년입니다. 박정원 회장이 취임하면서 두산그룹의 본격적인 4세 경영인 체제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두산그룹의 위기도 닥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주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두산건설의 재무 위기가 그룹 전체에 퍼지는 위기까지 닥칩니다.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석탄화력과 원자력 등 전통적 발전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높았기 때문으로 재계에선 해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산건설에 2조 원이 넘는 자본을 수혈해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룹은 채권단에 3조 6천억 원을 빌렸고 나머지 3조 원은 보유자산과 계열사 매각 등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채권단과 두산그룹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2020년 6월 그룹 임직원에게 사내 메시지를 통해 두산그룹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혹독한 구조 조정과 알토란 같은 회사 매각에도 나섰습니다. 두타면세점을 매각하고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에 합병하는 조치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81학번인 박정원 회장은 다른 재벌 3, 4세와 마찬가지의 코스를 밟았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는 코스입니다. 학업을 마치자마자 그룹 경영에 참여한 그는 일찍부터 창업회장의 장손으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수업도 착실히 받았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일본 기린맥주에서 실무를 익히고 다시 모기업인 동양맥주로 입사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두산관리부분 총괄 전무를 거쳐 두산건설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건설 부문을 책임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두산그룹 회장직을 맡으면서 두산건설 회장직은 내려놓았습니다. 올해로 회장직을 맡은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룹과 재계에선 지난해부터 박정원 회장 다음 체제에 대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임기가 끝나고 박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장에게 왕관을 물려줄 것인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룹의 전통은 번갈아가면서 회장직을 맡는 것인데 순리대로면 다음 차례는 박용성 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박해코리아 부회장이 됩니다. 박용호 회장이 사실상 두산 가문에서 파문됨으로써 그의 자식들도 두산그룹과는 연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 부회장은 연세대 상대를 나와 미국 유학을 마친 뒤 그룹 경영에 참여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가문의 전통인 형제간 경영이 이어진다면 박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등극할 것으로 그룹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형제간 그룹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정원 회장의 동생인 박지원 현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변에선 얘기합니다. 박지원 회장은 대외 활동도 누구보다도 적극적입니다. 그룹 내에서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대 MBA 출신인 그는 현재 그룹 부회장직도 겸하면서 사실상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촌과 친동생 말고도 새롭게 부각되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박정원 회장의 장남인 박상수 두산박해 수석입니다. 1994년생인 박수석은 코넬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투자증권 반도체 부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2023년 두산경영에 합류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내에선 박수석의 향후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수석으로의 경영권 이양이 이뤄진다면 국내 기업 최초의 5세 경영인 체제가 구축된다고 하겠습니다. 30대인 박수석이 회장직을 수행하려면 부친인 현 박정원 회장 체제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분석이 그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4세 박정원 회장 체제에서 5세 박상수 회장 체제로 이어진다면 두산그룹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재계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룹 통합 경영에서 분할 경영으로 그룹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박승직 창업주에서 박두병 회장까지는 장남 승계 원칙이 지켜졌고 3세에 이르러서는 형제간 경영으로 자리매김하고 4세 경영 체제에선 분할 경영으로 대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박두병 회장의 자식들 중 박용곤, 박용성, 박용현 회장 직계들이 지금 모두 두산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산그룹은 한때 재벌가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한결같이 공부를 잘했고 형제간 우애도 돈독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대 들어 회장 자리를 놓고 형제간 갈등을 벌이다 두산 가문의 명성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두산그룹은 원전 산업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옛 영화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세 경영인인 현 박정원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고 하겠습니다.